우리 1학년 1단원 심화 문제 풀어볼까요? 선생님이 자료를 주었어요. 빨강이 책이죠. 빨강이 책 1단원 우리 지난 시간에는 10번까지 풀었고요. 오늘은 11번부터 풀 겁니다. 자, 자료 다운로드 받아서 출력한 다음에, 그러니까 인쇄한 다음에 친구들이 거기에 직접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도 좋고요. 복잡해요! 어려워요! 뭐 이런 친구들은 선생님이 문제를 크게 확대해서 잘 보여주죠. 확대해서 보여준 문제로 화면을 보고 공책에다가 연필로 풀면서 나의 답이 맞았는지 또는 답은 맞았는데 과정이 좀 더 창의적인지 아니면 선생님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면서 수학 실력을 길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단원 9가지의 수 중에 지금 만나볼 문제는요, 11번 문제예요. 자, 11번 문제 볼까요? 자, 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일기 잘 보여요? 화면에? 크게? 오, 좋아요. 일기 보면서 잘못 읽은 부분에 모두 동그라미 표하는 문제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선생님이 3분 시간 주겠습니다. 친구들 다 함께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읽은 부분에 동그라미 표하는 겁니다. 나는 지난 주말에 친구들 7명과 동물원에 갔습니다. 친구 7명이라고 하지 않죠. 친구들 7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이라고 읽지 않아요. 잘못 읽은 부분이에요. 동그라미 표. 첫째로 본 동물은 사막 여우였습니다. 맞고요. 사막 여우는 3마리 있었습니다. 자, 알맞게 읽었죠? 둘째로 본 동물은 코끼리였습니다. 코끼리는 2마리 있었습니다. 삑, 2마리가 아니라 그렇죠. 2마리 있었습니다. 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잘못 읽은 부분입니다. 삼째로 본 동물은 삼째로가 아니라 첫째, 둘째, 셋째가 되겠죠. 그래서 잘못 읽은 부분. 셋째로 본 동물은 기린이었습니다. 기린은 5마리 있었습니다. 5마리가 아니라 기린 5마리가 있었습니다. 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잘못 읽었어요. 많은 동물을 봐서 신기했습니다. 또 가고 싶습니다. 동물 본 거는 아주 좋았는데 수를 어떻게 읽어야 된다? 바르게 읽어야 된다. 친구들, 우리 잘못된 거 몇 군데 있었나요? 하나, 둘, 셋, 4군데 있었습니다. 4군데도 마찬가지야. 몇 군데 있었나요? 4군데 있었습니다. 4군데 아니죠. 4군데라고 해야 합니다. 바르게 읽어야 해요. 11번 문제 함께 풀어봤고요. 그 다음은 몇 번 문제게요? 12번 문제죠. 나와라, 이약. 짜잔! 오! 아이가 나왔군요. 이 아이가 하는 말을 잘 읽고요. 친구들,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다 풀었어요! 라고 크게 외쳐가지고 선생님이 짠하고 빨리 나타났습니다. 친구들 잘 풀었어요? 오, 이 문제가 쉬운 듯 하면서도 헷갈리는 문제였죠.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럼 함께 볼게요. 줄을 선 학생 중에서 현우보다 큰 학생 몇 명 있는지 알아보는 문제였어요. 자, 현우가 나왔는데요. 현우가 뭐라고 말을 해요? 안녕, 나는 현우라고 해. 지금 키가 큰 아이부터 순서대로 줄을 서 있는데 나는 몇째? 5째 서 있어. 키가 큰 아이부터 순서대로 가장 키 큰 애, 그 다음에 2번째로 키 큰 애, 3번째로 키 큰 애, 4번째로 키 큰 애가 있고 그 다음에 현우가 5째로 서 있다고 했죠. 얘가 현우예요. 그러면 친구들, 문제는 현우보다 큰 학생이 몇 명 있는지 물어봤어요.
현우는 5째에 서 있고요. 그렇다면 현우보다 큰 학생은 몇 명 있나요? 여기 앞에 있는 학생들이 현우보다 큰 학생이 되겠죠. 우와, 선생님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하니까 엄청 바로 알겠어요. 그렇죠, 친구들. 머리로 생각하는 것도 좋고요. 머리로 생각하는 게 조금 어렵다면 이렇게 문제에 써 있는 대로 그림이나 또는 수 또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모양 등으로 나타내서 생각을 표현해 보면요, 좀 더 쉽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몇 명이 있나요? 1명, 2명, 3명, 4명이 있죠. 그래서 현우보다 큰 학생은 몇 명이다? 4명이다. 정답은 4명입니다. 맞았나요? 맞은 친구도 있고 틀렸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군요. 자, 이 문제는 맞았으면 좋았는데 비슷한 문제들이 뒤에 또 있으니까요. 틀린 친구들 걱정 말고요. 맞은 친구들은 다음번에도 맞아야겠군 이라는 자신감 있는 마음으로 따라오기 바랍니다. 12번 문제 풀었고요. 다음 문제 나와라. 빠바밤. 13번 문제가 나왔어요. 자, 13번 문제는요, 우리 친구들이 조금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시간을 줄 테니까요, 잘 풀어보세요. 그 함정이 한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좀 자세히 읽어요. 글자 수가 몇 개 되지 않는다고 휘릭 읽지 말고 잘 읽어보면서 조건에 맞는 그 수를 찾아야 합니다. 친구들 13번 문제 볼까요? 6보다 작은 수를 찾아 큰 수부터 순서대로 쓰세요.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조건 6보다 작은 수 찾아야 돼요. 자, 찾아볼까요? 6보다 작은 수 1, 7은요? 아니죠. 9는 6보다 크죠? 아니에요. 8은 6보다 커요? 아니죠. 3은 6보다 작네요. 딩동댕. 5도 6보다 작습니다. 딩동댕. 그러면 수가 몇 개 있나요? 1, 3, 5가 있는데 이 중에서 큰 수부터 순서대로 써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1, 3, 5 중에 큰 수는 뭐예요? 5. 그 다음에 큰 수는 3. 그 다음에 큰 수가 1이죠. 그래서 큰 수부터 차례대로 쓰면 어떻게 돼요? 5, 3, 1이 되겠죠. 정답은 5, 3, 1입니다. 자, 맞췄어요? 친구들 1, 3, 5라고 쓴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6보다 작은 수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조건이 있었죠. 이 조건도 이제 빠뜨리면 안 됩니다. 2가지 조건이 있었으니까 조건에 맞는 수를 찾아서 알맞게 써야 됩니다. 자, 13번 문제 풀었고요. 이번에는 짜잔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문제도 함정이 있어요. 조건이 한 줄밖에, 문제가 한 줄이어서 조건이 하나밖에 없나 싶은데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함정에 빠지지 말고 잘 풀어보세요. 친구들 쉽게 풀었나요? 정답 몇 나왔어요? 몇이요? 9, 1, 3? 오우, 왜 이렇게 정답이 다양하지? 정답은 하나인데요. 자, 우리 친구들이 맞은 정답 맞는지 볼게요. 수카드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찾으라고 했어요. 가장 큰 수 뭐예요? 6, 3, 9, 1, 5, 8 중에 가장 큰 수는 그렇죠. 9입니다. 그래서 9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수가 어디에서 오른쪽에서 몇째에 있는지를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친구들이 보통 여기 1, 2, 3, 셋째다 해서 셋째라고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는 뭐예요? 왼쪽이죠. 이쪽이 오른쪽이에요, 친구들. 오른쪽에서 몇째 있냐고 했으니까 여기 오른쪽,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되죠. 가장 큰 수 9는 오른쪽에서 넷째에 있는 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다? 넷째가 됩니다. 9라고 쓴 친구 안 되고요. 또 여기 셋째라고 쓴 친구들도 안 되고요. 잘못 써서 1이라고 쓴 친구들도 아닙니다. 정답은 9도 아니고요. 넷째가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15번 문제가 있네요. 자, 15번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스토리텔링형 문제예요. 이렇게 수로 있지 않고 식으로 있지 않고 말로 이렇게 열심히 풀어놓으면 우리 1학년 친구들 많이 어려워해요. 그쵸? 그림도 없고 글자만 있어요 하면서 많이 힘들어하는데 친구들 차분차분 문제를 읽고요. 또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요. 이제 이런 문제만 보면 나는 금방 풀 수 있어요 하고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자, 15번 문제 한번 힘내서 풀어보세요. 친구들 어땠어요? 좀 어려웠어요?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문제 읽어볼까요? 민지는 앵무새 3마리와 햄스터 2마리 키운다고 했어요. 민지가 키우는 동물. 자, 어떻다고요? 앵무새는 3마리, 햄스터는 2마리 키운다고 했어요. 앵무새가 알을 2개 더 낳았다면 민지네 집에 더 적게 있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보세요. 앵무새는 3마리 있었는데 앵무새가 알을 2개 더 낳았대요. 알을 2개 더 낳았으면 이제 알에서 아기 앵무새가 나오겠죠. 새끼 앵무새가 나올 겁니다. 2개 더 낳았어요. 그래서 앵무새는 이제 5마리가 되겠죠. 햄스터는 그대로 2마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더 적게 있는 동물을 구하래요. 5마리, 2마리 중에 더 적은 동물은 2마리가 되겠죠. 그래서 2마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쓰라고 했으니까 무엇을 써야 하나요? 그렇죠. 햄스터를 써야겠죠. 정답은 햄스터입니다. 친구들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글로만 써있는 문제 보면 저기 멀리 문제를 보자마자 그냥 빨리 도망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도망가지 말아요. 해치지 않아요. 자, 문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많이 풀다 보면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밥을 먹으면서도 풀 수 있고 또 딱 보고도 금방 햄스터네 하고 풀 수 있고 또 실수도 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비법은 뭐다?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비법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선생님과 함께 많이 풀어보아요. 자, 15번 문제의 정답은 햄스터입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문제 짜잔 16번 문제입니다. 16번 문제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친구들 자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이야기를 잘 만들지 기대가 됩니다. 16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공책이나 또는 인쇄한 책에다가 직접 써봐야 됩니다. 친구들 다 만들었나요? 아직 다 못 썼다고요? 근데 좀 어려웠어요?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면서 직접 써볼게요. 5구를 이용해서 보기와 같이 이야기를 만들려고 했어요. 보기를 봤더니 1, 3이 있네요. 나는 자전거가 1대 그리고 줄넘기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1, 3을 이용해서요. 이렇게 문장, 이야기를 만들었네요. 친구들은 5하고 9를 이용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선생님도 만들었어요. 선생님이 만든 거 한번 써볼게요. 친구들. 나는 보기처럼 써볼게요. 나는 알사탕 5개와 풍선껌 선생님 좋아하는 거 풍선껌 9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친구들은요? 뭐라고요? 시장에서 사과 5개와
귤 9개를 샀습니다. 오, 요, 잘했는데요? 또, 내 필통에는 지우개 5개와 연필 9자루가 있습니다. 오, 너무 좋네요. 자, 이런 식으로 친구들 5와 9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면 됩니다. 아주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짜잔. 오, 카드 문제 나왔다. 우리 친구들 두려워하지 말아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17번 문제, 곰곰이 문제 읽어보고요. 풀어보세요. 친구들, 이 문제 조금 많이 어려웠죠? 푼 친구도 있고, 풀다가 아이고 어려워 하고 포기한 친구들도 꽤 있네요. 선생님과 함께 풀어볼게요. 1에서 9까지 숫자 중에 하나가 적힌 숫자 카드를 왼쪽에서부터 큰 수 순서대로 다시 늘어놓을 때 왼쪽에서 셋째 숫자 카드는 5입니다. 벌써 이 말 자체가 어려워. 그쵸? 우리 1학년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숫자 카드 2, 5. 자, 여기는 어떤 숫자가 적혀 있는지 아직 몰라요. 6, 3, 8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갈 숫자가 어떤 숫자가 들어가는지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힌트를 줬어요. 뭐라고? 숫자 카드를 왼쪽에서부터 큰 수 순서대로 다시 늘어놓으면 셋째 숫자 카드가 5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디가 왼쪽이에요? 여기가 왼쪽이죠. 왼쪽에서부터 지금 숫자 카드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장이 있거든요. 왼쪽에서부터 숫자 카드를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늘어놔요. 어떤 순서대로? 큰 수 순서대로. 그러니까 가장 큰 수가 여기 처음에 오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큰 수, 세 번째로 큰 수, 넷째, 다섯째, 여섯째로 큰 수가 와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6장을 쭉 늘어놨는데요. 그렇게 늘어났을 때 셋째 숫자 카드가 5래요. 자, 왼쪽에서부터 6장을 늘어났을 때 큰 수 순서대로 늘어났을 때 세 번째가 어디야? 세 번째가 여기죠. 자, 이 노란색 칠한 여기에 숫자가 뭐라고요? 5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렇다면 볼게요. 지금 2, 5, 어떤 수 6, 3, 8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자, 요 5 앞에는 5보다 큰 수가 와야겠죠. 그러니까 5보다 큰 수가 와야 되는 건 뭐예요? 여기 선생님이 색칠한 여기는 5보다 큰 수가 와야 돼. 왜냐하면 왼쪽에서부터 가장 큰 수대로 순서대로 했는데 세 번째에 5가 왔으니까 5 앞에는 5보다 큰 수가 와야 돼. 그러면 주어진 숫자 카드 중에 5보다 큰 수를 한번 찾아볼까요? 있어요? 2는 아니고 5는 아니고 이거는 모르고 6! 6은 5보다 크다. 3은 아니고 8은 8! 5보다 크다. 그쵸? 어머! 6하고 8이 있네요. 그러면 6하고 8 중에 더 큰 수가 8이니까 가장 큰 수 8이 여기 오고 그 다음 두 번째 큰 수 6이 여기 오겠네요. 아하. 그러면 8, 6, 5를 썼어요. 그러면 여기 이 세 자리에 나머지 카드들이 와야 되는데 지금 봤더니 큰 수 순서대로 나열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카드는 5 다음에 오니까 어떤 수가 와야 된다? 5보다 큰 수, 작은 수. 작은 수가 와야 된다. 5보다 작은 수는 뭐가 있어? 1, 2, 3, 4가 있죠. 1, 2, 3, 4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렇다면 여기 1, 2, 3, 4가 와야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주어진 카드 뭐 있어요? 2도 있고 3도 있네요. 2 있고 3 있어요. 그러면 2하고 4는 없죠.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갈 카드는 어떤 수가 들어갈 수 있어? 1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모두 쓰라고 했는데 정답은 뭐다?
1 또는 4가 됩니다. 1 그리고 4가 정답입니다. 1도 들어갈 수 있고 4도 들어갈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풀어줬던 방법 다시 한번 찬찬히 이제 들어보면서 이해를 하면 우리 친구들이 아 하고 깨닫게 되고요. 이제 혼자 스스로 풀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혼자 스스로 푼 친구도 있죠? 오! 어머, 맞네요. 좋아요. 실력이 뛰어난 우리 친구들 잘했습니다. 17번은요. 아주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음 문제 18번 문제 해볼까요? 18번 문제 쉬워요. 우리 친구들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시간 줄게요. 풀어보세요. 어땠어요? 재밌었죠? 친구들 한번 볼까요? 가위바위보 놀이 했는데 은하는 무엇을 냈어요? 은하는 주먹을 냈고요. 자, 우주는 볼을 냈대요. 보가 뭐예요? 볼을 냈어요. 그러면 펼친 손가락의 개수. 은하는 주먹을 냈어요. 주먹 쥐어봐요, 친구들. 주먹을 쥐면 어때요? 펼친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 다 손가락을 이제 펼치지 않았죠. 그래서 펼친 손가락 개수는 은하는 몇 개다? 0개다. 그 다음 이번에는 우주는 뭐 냈어요? 우주는 보를 냈어요. 보는 뭐야? 보 해보세요. 짠. 이렇게. 보는 펼친 손가락의 개수가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5개지. 그래서 5가 됩니다. 펼친 손가락 개수가 더 많은 아이, 바로 우주가 되겠죠. 정답은 우주입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내용 그대로만 잘 풀어서 이해했으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짜잔! 19번 문제. 어렵지 않아요. 카드만 나오면 또 계속 도망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도망가지 말아요. 얼른 와요. 빨리 와서 풀어봐요. 19번 문제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친구들 19번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숫자 카드를 왼쪽에서부터 큰 수 순서대로 놓을 때 왼쪽에서부터 5째 있는 수보다 1 작은 수 쓰라고 했습니다. 조건 한번 볼게요. 왼쪽부터 큰 수 순서대로 놓는다고 했어요. 왼쪽이 어디예요? 여기가 왼쪽이죠. 자, 그러면 큰 수 찾아볼까요? 7, 3, 6, 8, 2, 5 중에 가장 큰 수는 8. 그 다음 두 번째 큰 수는 7. 그쵸? 그 다음 세 번째 큰 수는 6. 그 다음은 5다. 그쵸? 5. 그리고 남은 게 3하고 2니까요. 큰 순서대로 두면 3, 2가 되겠습니다. 8, 7, 6, 5, 3, 2죠. 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왼쪽에서부터 5번째 있는 수. 5째 있는 수 찾아볼까요? 5째 있는 수는 하나, 둘, 셋, 넷, 5째. 5째 있는 수는 3이에요. 그렇다면 정답이 3이다? 아니죠. 또 조건이 있었어. 어떤 조건이 있었나요? 그 수보다 1 작은 수를 찾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5째 있는 수는 3이었죠. 3보다 어떤 수? 1 작은 수를 찾아야 돼요. 3보다 1 작은 수는 뭐게요? 맞아요. 2가 되지요. 그래서 정답은 2입니다. 친구들 아주 잘했습니다. 마지막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고요. 그 다음 우리 쉬는 시간 가졌다가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20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볼까요? 재미있게 푼 친구들도 있고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자, 함께 풀어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수를 모두
구하세요. 자, 설명이 몇 개 나와요, 친구들? 1개, 2개, 3개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수는 이 3개의 설명에 모두 해당되는 설명에 들어맞는 수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설명 볼게요. 4와 9 사이의 수입니다. 4와 9 사이의 수 볼까요? 4, 5, 6, 7, 8, 9가 있으면 4와 9 사이에 있는 수는 5, 6, 7, 8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설명하는 수는 5, 6, 7, 8이에요. 자, 두 번째, 5보다 큽니다. 자, 지금 5, 6, 7, 8 구한 수 중에서 5보다 큰 수는 5는 안 되죠. 5랑 같으니까 5보다 크진 않죠. 5보다 큰 수는 어디 있어요? 6, 7, 8이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해당하는 수는 6, 7, 8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8보다 작습니다. 6, 7, 8 중에서 8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그렇죠. 8은 해당이 안 돼요. 8은 자기 자신 같으니까 해당이 안 되고 8보다 작은 수는 6하고 7이 되겠네요. 그래서 6, 7. 자, 구했습니다. 정답은 6, 7이에요. 6, 7은요. 이 세 문장, 세 개의 조건에 모두 다 들어맞는 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6하고 7입니다. 우리 친구들 문제 아주 잘 풀었고요. 오늘 함께 풀었던 문제 중에 3문제 정도는 1학년 친구들이 풀기에 조금 많이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런데도 어렵다는 생각 들지 않고 잘 푼 친구들은 아주 수학 실력이 우수한 친구들입니다. 자, 21번 문제 보이죠? 21번 문제 풀어보고 다시 만날게요. 친구들 21번 문제 풀어볼까요? 숫자 카드를 왼쪽에서 큰 수 순서대로 놓는다고 했어요. 숫자 카드는 3, 7, 9, 2, 5가 있었고 왼쪽에서 큰 수 순서대로 한번 놓을까요? 왼쪽이 어디예요? 여기가 왼쪽이죠. 가장 큰 수는 9입니다. 9. 그 다음은 그쵸 7이죠. 그 다음은 5가 되겠네요. 나머지 3하고 2 남았어요. 큰 수는 3. 가장 작은 수는 2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큰 수 순서대로 놨습니다. 그 다음 왼쪽에서 몇 번째로? 첫째로 오게 되는 수. 왼쪽에서 첫 번째 수는 뭐예요? 이 수네요. 왼쪽에서 첫째로 오게 되는 수 바로 9예요. 이 수. 그 다음 또 조건이 뭐 있어요? 오른쪽에서 몇 번째로? 둘째로 오게 되는 수. 자, 오른쪽은 어디예요? 여기가 오른쪽이다. 그렇다면 오른쪽에서 둘째로 오게 되는 수는 첫째, 둘째가 돼서 자, 오른쪽에서 둘째로 오게 되는 수는 3이 되겠죠. 그렇다면 9하고 3 중에서 어떤 수를 쓰라고 그랬어요? 더 큰 수를 쓰라고 그랬어요. 9하고 3 중에 9가 더 크죠. 그래서 정답은 9입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짜자잔! 22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 이제 말로 쓰여져 있는 우리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문제지만 꼼꼼히 글을 읽고 문제 풀어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풀어보세요. 자, 문제 풀어봤어요. 문제 읽고 나서 우리 친구들이 이게 정답이 맞나? 살짝 허무한 문제였어요. 볼게요. 농장에서 은영이와 현수는 가지를 땄대요. 현수는 몇 개 땄어요? 현수는 6보다 1 큰 수만큼. 현수 6보다 1 큰 수는 7. 그러니까 7개 땄고 은영이는 현수보다 1 큰 수. 은영이는 현수가 7개 땄으니까 7보다
큰 수는 뭐예요? 바로 8이죠. 8개 땄어요. 그렇다면 현수가 딴 가지를 묻는 거야. 문제는 현수가 딴 가지. 현수 몇 개 땄어요? 7개 땄죠? 그래서 정답은 7개입니다. 오. 선생님 여기서 질문을 바꿔볼게요. 현수랑 은영이 중에 누가 더 가지를 많이 땄을까요? 많이 딴 사람의 이름을 쓰세요. 바로 은영이 되겠죠. 자, 이렇게 문제를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현수가 딴 가지의 수는 7개였어요. 그 다음 문제 볼까요? 23번 문제입니다. 자, 23번 문제는요, 굉장히 재미있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을 많이 이제 풀면 규칙성도 익히고, 나중에 이제 코딩 공부를 할 때 순서도 프로그래밍을 익힐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화살표의 의미만 정확히 알면 우리 친구들 쉽게 풀 수 있어요. 23번 문제 선생님 잘 보이도록 이렇게 확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2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친구들 화살표의 규칙을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기억에 알맞은 수, 여기에 들어갈 수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는 1큰 수를 나타내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향하는 화살표는 1 작은 수를 나타낸다는 보기에 규칙이 있습니다. 그럼 규칙대로 한번 찾아볼게요. 5부터 출발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향하는 수는요, 1 작은 수라고 했어요. 5보다 1 작은 수는 4죠. 또 1 작은 수 나왔네요. 4보다 1 작은 수는 3이죠. 지금 이 문제 풀면서 그 말이구나 하는 친구들 있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향하는 화살표는 1 큰 수네요. 그러면 3보다 1 큰 수는 4가 되지요. 또 아래로 향하네요. 1 큰 수입니다. 4보다 1 큰 수는 5가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향하네요. 오른쪽으로 향하는 건 1 작은 수라고 했죠. 5보다 1 작은 수는 4가 되고요. 또 아래쪽으로 향하네요. 아래쪽으로 향하는 건 1 큰 수라고 했죠. 4보다 1 큰 수는 5입니다. 또 아래쪽으로 향하네요. 5보다 1 큰 수가 여기 기억에 해당하는 수, 5보다 1 큰 수는 6이죠. 그래서 기억에 알맞은 수는 몇이다? 6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쉽고 재밌는 문제였어요. 규칙 알려준 대로만 잘 해석을 해서 친구들이 차례대로 풀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23번 문제 함께 풀었고요. 이번에는 24번 문제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24번 문제는 재밌는 문제일 것 같네요. 친구들 여기저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수를 만들어 보세요. 지금부터 문제풀이 시간 주겠습니다. 어때요, 친구들? 방법 찾았나요? 성냥개비를 몇 개 사용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를 사용해서요. 어떤 모양? 5 모양을 만들었네요. 그런데 여기서 성냥개비를 한 개만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한 개만 옮겨서 이 수보다 작은 수, 이 수가 뭐예요? 지금 5를 만들었는데 5보다 작은 수는 뭐가 있어요? 바로 1, 2, 3, 4가 있죠. 5보다 작은 수를 만들어봐라. 그렇다면 한 번만 옮겼을 때 만들 수 있는 수, 요거를 옮겨도 힘들고. 찾았나요? 여기 이 성냥개비를요, 친구들 이렇게 딴딴딴딴딴딴딴딴 이쪽으로 옮기면 숫자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선생님이 바뀐 모습 그려볼게요. 성냥개비 하나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 옆으로 가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자, 이렇게 성냥개비. 그 다음에 여기 아래 성냥개비 그대로. 그리고 요쪽 성냥개비를 그대로 그리면 짜잔! 어떤 모양?
3자가 되었네요. 5보다 작은 수 3으로 성냥개비 하나만 옮겨서 한 개 옮겨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거 찾은 친구들은 정말 기발한 친구들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24번 문제는 아주 재미있는 문제였어요. 함께 풀어봤고요. 짜잔! 25번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25번 문제, 어이구, 이것을 그냥 풀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운 친구들은 그림을 그려보고요. 또 머리로 풀 수 있는 친구들은 머리로 생각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25번 문제 지금부터 풀어볼게요. 어땠어요? 이 문제 쉬운 문제였죠, 친구들.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대부분이 다 풀었을 것 같은데. 선아는 몇 층에 살아요? 선아? 7층에 산대요. 7층까지 안 그려도 될 것 같아. 선아 7층에 사는데 진호는 몇 층에 살아요? 진호는 선아네 집에서 2층 더 올라가야 한대. 위로 2개 더 올라가야 한다. 그러면 7보다 2가 큰 수가 되겠죠. 7보다 2 큰 수는 7, 8, 9가 돼서 9층이 됩니다. 진호네 집 몇 층이냐고 물어봤어요. 5층이라고 대답한 친구 없죠? 아래로 내려갔으면은 7보다 2 작은 수인데 7층에서 위로 올라갔으니까 7보다 2 큰 수가 맞죠. 그래서 정답은 9층입니다. 자, 아주 재밌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 문제 26번 문제입니다. 26번 문제 그림까지 있네요.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 문제도 재미있는 문제였죠. 선생님이 시간을 많이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문제풀이 시간 주는 이유는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문제를 쭉 읽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문제를 함께 풀 때 더 쏙쏙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이해하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친구들은 풀어도 좋고요. 혹시 문제를 못 풀더라도 문제를 쭉 한번 읽고 무엇을 구하는 문제인지 이해하고 나서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요. 아하 하고 쉽게 알아듣고 또 우리 친구들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26번 문제 볼게요. 왼쪽에서 둘째와 왼쪽에서 둘째 찾아봅시다. 어디가 왼쪽이에요? 여기가 왼쪽이죠. 왼쪽에서 둘째는 첫째, 둘째. 자, 요 지우개, 요것이 왼쪽에서 둘째가 되겠네요. 그 다음, 오른쪽에서 다섯째. 오른쪽이 어디예요? 여기가 오른쪽에서 다섯째는 하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 지우개가 오른쪽에서 다섯째네요. 문제는 뭐예요? 얘네 사이에 지우개가 몇 개 있을까요? 입니다. 여기 우리가 색칠했던 이 둘째와 여기 오른쪽에서 다섯째 사이에는 지우개 몇 개 있나요? 아이고 쉬워라. 세어볼 수 있죠. 한 개, 두 개가 있군요. 그래서 정답은 2개입니다. 설명하는 대로 표시를 해서 지우개의 개수를 세어보면 되는 문제였어요. 아주 재미있죠? 자, 우리 재미있는 26번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 고고 가볼까요? 짜잔! 27번 문제입니다. 27번 문제도 열심히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재미있는 27번 문제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미리 읽어봤죠? 무엇을 구하는 문제였나요? 몇 명 서 있는지를 구해야 되는 문제였는데 먼저 조건 볼게요. 버스 타려고 몇 명이? 7명이 한 줄로 서 있다고 했어요. 자, 7명 세어볼게요.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이 있었어요. 앞에서 셋
첫째 서 있는 아이. 앞에서, 여기가 앞이죠. 그리고 여기는 뒤에요. 앞에서 셋째. 하나, 둘, 셋. 첫째, 둘째, 셋째. 이 아이가 앞에서 몇째? 셋째 서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랑 또 뒤에서 첫째 서 있는 아이. 뒤에서 첫째 서 있는 아이는 누구예요? 여기죠. 뒤에서 첫째 서 있는 아이. 자, 구했습니다. 이 아이의 뭐야? 문제는 그 사이에는 모두 몇 명이 서 있나요? 라는 것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여기 셋째와 첫째 사이에 있는 아이는 몇 명 있어요? 1명, 2명, 3명. 우와, 그림으로 그리니까 참 쉽다. 그쵸? 몇 명이 서 있나요? 3명이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명이다? 3명이다. 잘 맞았나요? 우리 친구들이 모두 다 맞았으면 좋겠네요. 틀린 친구들도 슬퍼하지 말고 상심하지 말고 이제 이해했으니까 다음번에는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꼭 풀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쪼쪼존. 28번 문제입니다. 어우, 이 문제도 너무 재밌는 문제예요.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세요. 친구들, 문제 되게 재밌었죠? 풀었나요? 함께 볼게요. 이게 국어 문제야, 수학 문제야? 국어하고 수학이 합한 융합 문제 같죠? 비읍, 리을, 시옷, 자음자의 수를 세어보라고 했습니다. 먼저 세어볼게요. 비읍 찾아볼게요. 비읍이 있는 수 몇 개 찾았나요? 부에 하나 있었죠. 그래서 비읍이 있는 수는 몇 개? 여기 자음자 하나 찾았습니다. 그래서 한 개. 그 다음 리을은요. 리을은 몇 개 찾았나요, 친구들? 여기 로에 리을 있고 홀에 받침 리을 있고 리에도 리을이 있네요. 그렇다면 리을이 있는 자음자 글자는 3개, 자음자 하나, 둘, 3개, 3개 찾았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시옷. 시옷 있는 거 무엇이 있나요? 브로콜리와 없고요. 옥 없고요. 수에 시옷 있고 수에 시옷 있고 시옷이 2개 있네요. 그렇다면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자음자의 수를 세어라. 자, 세었습니다. 1개, 3개, 2개 세었고요. 묻고자 하는 것은 2가지 방법으로 읽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읽는 것을, 읽기를 쓰는 겁니다. 1, 비읍은 1개예요. 자, 1을 어떻게 읽죠? 1이라고도 읽고요. 뭐라고도 읽나요? 바로 하나라고도 읽죠. 자, 리을은 3개 있어요. 자, 어떻게 읽나요? 3이라고도 읽고요. 셋이라고도 읽죠. 자, 시옷은 2개 있었어요. 어떻게 읽나요? 2라고도 읽고 둘이라고도 읽죠. 그래서 2가지 방식으로 읽어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요. 1, 하나, 3, 셋, 시옷은 2, 둘.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읽는 방법을 쓰는 문제였어요. 자, 28번 문제 풀어봤고요. 우리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29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부터 시간을 선생님이 2분을 줄게요. 풀어보겠습니다. 자,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진서는요, 형보다 3권 더 많이 읽었대요. 그리고 은서는 진서보다 2권 더 적게 읽었대요. 형이 읽은 책이 6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형이 읽은 책 먼저 알았어요. 형은 몇 권? 6권 읽었대요. 그러면 진서는요, 진서는 형보다 3권을 더 많이 읽었대요. 그럼 6권보다 3권 더 많으면 6, 7, 8, 9가 돼서 9권을 읽은 거죠. 그 다음 은서는요. 은서는 진서보다 책을 2권 더 적게 읽었대요. 그러니까 9보다 2 적은 수 9, 8, 7
7이 되겠죠. 7권입니다. 자, 그래서 각각 친구들이 읽은 책의 수 세어봤어요. 진서와 은서는 몇 권씩 읽었나요? 했으니까 답을 쓸 때는 진서는 몇 권? 진서는 9권. 그리고 은서는 몇 권? 은서는 7권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도 열심히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심화 문제, 1단원 문제 더 풀어보고 1단원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 친구들 아주 칭찬해 주고요. 다음 시간에 또 반가운 얼굴로 만나요. 안녕!